(2025년 11월 11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미양소 사건으로 인해서 겁을 먹은 게 분명합니다. 시중의 여론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럴까요? 이 비난하는 현수막이 보기 싫다. 또 허위 보도를 하는 유튜브가 보기 싫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퍼펙트하게 일방적인 유튜브를 띄우는 거는 어느 쪽 유튜브인가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내 나가보면은 온갖 저질 이야기를 담은 정치 현수막이 난무합니다. 이렇게 정치 현수막이 난무하도록 만든 주범이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이었습니다. 이 대장동 미양소 사건으로 정치적 곤욕을 치르고 있죠. 이거는 점점 커지면서 배우가 누구냐? 현재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난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우리 수사감사는 하자 그랬는데 나도 그걸 승인할 입장이었는데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나는 그렇게 의견을 필요로 했지 지시한 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하고 소통한 건 문제가 없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 대행하고 뭔가 얘기가 있은 다음에 검찰총장 대행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시켜서 중앙지검장은 다시 4차장 검사를 시켜서 항소하지 마라 라고 해서 항소를 못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사실이죠. 그러니까 정성호까지 대법원 이 장관까지 미양소 사건에 개입되어 있는 거는 확인됐습니다. 아마 지금 정성호 씨는 변호사 출신이고 또 노만석 씨도 검찰총장 대행이니까 법을 다 알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사건이 커지면 정치적으로 매우 곤욕을 치른다는 건 압니다. 나중에 이거는 교도소에 갈 사항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쯤 이 정권에서 하차하고 싶을 겁니다. 이미 정민호 서울지검장은 사직 의사를 밝혔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퇴하지 못하도록 이재명 정권은 굉장히 하지 말라고 설득하겠죠. 맞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대로 있으면은 나중에 이재명 정권은 어떻게 하느냐. 두 사람이 했다라고 덧붙이고서 잘라버릴 거예요. 이거 다 알거든. 다 정치 구단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사퇴를 하는 게 낫죠. 어떤 핑계를 대고라도 나가는 게 낫죠. 근데 사표를 못 내도록 하겠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같이 가면 갈수록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 모순이 많아요. 그리고 그걸 깰 만큼 배심이 있게 좋은 일을 참 힘있게 국가가 필요한 걸 해나가면 되는데 지금 겨우 자기 지지하지도 않는 중산층 이상이 많이 하는 주가나 띄우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표를 줬죠. 서민들한테는 민생회복 자금 10만 원, 15만 원 나눠주고 생색만 내고는 경제를 못 살리니까 어떻게 서민들이 살아갑니까? 그거는 지금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일단 주가 올라가면 자기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요 이재명 정권을 지지했던 거는 노조들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은 서민들을 점점 가난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럼 이쯤 되게 되면 이 노조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노조들이란 게 대기업 노조잖아요. 그리고 민노총 간부들은 절대로 배고플 일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불편해서 보수 정권하고 싸워도 지금 이렇게 민주당 정권에서는 불편한 게 없어요. 입 다물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지금 불편한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대장동 미양소 사건 터지면서 야 장관이 뭔데 처음 얘기할 때는 자기는 그저 보고만 받고 그렇구나 했다는데 점점 강도가 센 얘기를 했잖아요. 검찰총장 대행한테. 왜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뭔가 뒤가 있어. 이걸 가지고 지금 서울시내 나가보면 온갖 현수막에 지금 붙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합니다. 그래서인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바로 탁 집어서 얘기 안 하고 빙글 돌려서 하죠.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 조작하는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와 일성을 위협하는 행위로 추방해야 한다. 범죄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을 두고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 사회가 점차 양극화하는 와중에 이런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혐오, 범죄, 허위 조작 정보 근절에 함께 해달라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정당이 띄우고 있는 현수막이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예, 지금 고용주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자유민주당인가요? 거기에서 올리는 현수막이 이재명 정권을 가장 비판하고 있죠. 이 고용주 대표가 있는 자유민주당하고 정관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의 교회인가요? 거기랑 뭐 관계가 있다는 썰들은 있습니다. 이걸 콕 집어서 그러나 빙글 돌려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현수막을 달기 위한 정당인 현수막 정당을 만들기도 한다. 일부에 의하면 무슨 종교단체와 관계가 있다는 설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수막, 즉 이재명을 비난하기 위한 현수막을 달기 위해서 정당 등록을 했다. 그런 얘기죠. 어지간히 속이 상한 모양이죠. 고용주 변호사 쪽에서 또 다른 정당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이재명의 허구를 비난하고 있는데 이걸 일체 현수막을 떼지 못합니다. 이걸 현수막을 못 걸게 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의견을 밝힌 것 같은데 이건 이제 민주당이 추진하겠죠. 그럼 요건에서 우선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막 비난을 할 수 있는 정치 현수막을 걸릴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이걸 하려면은 김민철 전 국회의원을 알아야 됩니다. 의정부을 지역구에서 21대 국회의원 했던 단 한 번 했습니다. 현재는 22대인데 22대는 컷오프 당해서 공천을 못 받아서 국회의원 되지 못했고요. 이 김민철 씨가 2022년도 대표 발의합니다. 이 정치현 현수막에 대한 법은 뭔가 하면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 약칭 5개 광고물법입니다. 이 5개 광고물법이 여러 번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대표 발의해서 개정된 2022년도 안에는 정당법이 보장하고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철거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정당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이 내건 현수막은 정책 홍보를 하는 거니까 5개 광고물법으로 철거하지 마라. 문제가 있다고 철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럼 김민철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잘 모르실 겁니다. 67년생이고요. 전라남도 한평군 태어나서 광주대학교 신방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연세대학교에서 대학원 정치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광주대학을 나온 다음에 육군 하사로 전역을 했죠. 그리고 정치판 민주당 계열에 들어가서 쭉 정치활동을 해왔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청와대 행정관을 했고 문희상 국회의원 보좌관 했고 정무 특별보좌역 했고 문재인 대통령 선거 당선될 때는 또 보좌역을 했고 뭐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21년입니다. 의정부시 공무원 2명이 현수막 6개를 철거했는데 그 현수막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선거관리인단을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현수막을 내걸었던 사람은 김민철 의원입니다. 이걸 보고 김 의원이 분노해서 이 철거를 한 공무원들을 절도하고 재물손괴죄로 고소합니다. 그리고 나서 5개 광고법 개정안을 추진합니다. 정당법에서 의해서 보장된 정당이 건 거는 정책을 홍보하는 거니까 선거관리인단 모집한다는 이런 소식을 전하는 거니까 철거하지 마라. 여기에 대해서 당시 행정안전부는 반대하죠. 이때는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행정안전부 반대하고 선관위도 반대했지만 이 법을 통과시킵니다. 누구 때문에? 다수당인 민주당 때문에. 그래서 정당이 거는 건 아무도 철거를 못하고요. 이게 정책 홍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이재명 개새끼 소새끼 써도 이거 철거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뭐 정의당이 건 현수막도 제가 지나가다 보는데 거기도 참 심하게 써놨고 뭐 그 개판입니다. 지금 한국 정치가 개판이 된 게 바로 김민철 의원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22대 국회에서 컷오프 돼서 아예 출마를 못했어요. 민주당이 만든 법 때문에 이렇게 저질 현수막에 난무하게 된 건데 이재명 대통령 그거 모르겠습니까? 2022년이면 당신이 국회의원 할 때 아닌가? 그때 막 보궐선거로 개항해서 들어왔을 때 아닌가요? 좀 봐야 되겠네. 근데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고용주 변호사가 있는 그런 데에서 거는 이재명 되게 아프게 하는 현수막이 이런 현수막을 걸기 위해서 정당 만드는 자들도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바람잡습니다. 이렇게 하면 민주당이 그 법을 또 바꾸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자기네가 하나만 불편하면 다 법을 바꾸고 또 불편하면 또 바꾸고 그리고 법 만들어가지고 법을 토대로 사또놀이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유튜브에서 이재명 정권 비판합니다. 저도 비판을 좀 합니다. 근데 민주당 계열 유튜브에서 얼마나 심하게 했습니까? 김마무개가 하는 유튜브. 거기에 일개 유튜브잖아요. 개인 방송인데 거기에 민주당 정권의 실세들 장관들이 나가서 다 뭐 뜯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검증이 되나요? 그래요. 뭐 저는 그 30몇 년 기자 경험이라도 있지만 기자 경험 없는 사람들이 그냥 옮기는 거 누구 얘기 하나 듣고 아니 민주당 국회의원 예를 들면은 청담동 게이트 때 뭐 들었다고 그냥 던지지 않습니까? 아 그걸 게이트 키핑해서 육하원칙에 따라 맞춰보고 사실이 있을 때 하는 거지. 유튜브 문제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듣기 싫다고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대장동 미양소 사건으로 자꾸 일파만파로 이건 이재명 정권이 참 하야로 갈 겁니다. 탄핵으로 가요. 그리고 처벌을 받아야 돼요, 이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나오는 겁니다. 겁먹은 이재명 비난 현수막 보기 싫다라고 하는데 그 비난 현수막이 난무하도록 만든 거는 민주당의 당시 국회의원 김민철이었다. 그때 이재명은 뭐였나요? 개항 국회의원님 내지는 민주당 대표였을 겁니다. 그때는 그게 필요해서 해놓고 지금 와서는 아니고 대장동 미양소 사건이 정말 두려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